안녕하십니까, 찐부TV입니다. 지도에 보이는 곳은 강남에 위치한 개포 사동입니다. 이 지역은 강남에서도 변두리라는 인식이 있는 지역인데요. 하지만 강남구에서는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개포 사동 일대를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포이동으로 불렸던 개포 사동 일대는 80년대 개포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테헤란로와 인접하고 있으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90년대 중반부터 이 벤처기업들이 밀집하기 시작하였고, 이곳을 포이밸리라고 부르며 자연 발생적인 상업 생태계가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99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곳에 보면 벤처의 낙원 포이밸리 활기라는 기사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년대에는 이 국내에 전체 2000여 개의 벤처기업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포이밸리라는 곳에만 한 450곳 정도가 밀집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벤처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나 상암 디지털 단지, 그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 이런 데들이 이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서울 및 경기도 일대의 산업 단지들이 조성되면서 이 수요가 분산되었고, 여기에 벤처분마저 수그러들면서 쇠락의 길을 걸으며 투자자들에게 있어 이 지역은 이제는 강남의 변두리 지역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강남구에서는 이 개포 사동 일대를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과연 이 개포 사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전적 의미로 ICT란 정보통신기술의 약자로 정보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합성어입니다. 이 산업 분류표에 보시면 이런 업종들이 있는 거죠. 정보통신 방송기기, 정보통신 방송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ICT 제조업으로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서비스업으로도 역시 정보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IT나 정보 관련된 그런 업종들을 I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CT 특정 개발 지구를 개포 사동에 지정함으로써 ICT 산업을 집적화시키고 도시 발전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강남구에서는 다름 아닌 이 개포 사동을 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강남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첫째로 개포동은 서울과 수도권, 그 다음에 테헤란로와 판교를 잇는 가교 지역으로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의 비율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 위치가 되는 거죠. 개포 양재라고 되는 그 부분, 이제 서울 전체를 이루고 또 이제 수도권, 테헤란로와 판교를 이루는 이런 지역들처럼 이 지역이 균형이 잡힌 지역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판교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거주 비용이 높고 문화 및 상업 시설 기반이 약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좀 수긍하기는 좀 어렵네요. 네. 거기도 물론 문화 및 상업 시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강남은 전통적으로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서 개포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수급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 강남의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강남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북쪽에 있는 노년, 삼성, 역삼, 대치 여기에 있는 인력들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초구에서 지금 추진 중인 양재 IC 특정개발진흥지구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부분이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고, 이 주황색 부분이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인데요. 붙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한 10년 전쯤, 한 2016년도경에 서초구에서 나비플랜 이라는 것을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 기사에도 보면 서초구 나비플랜 화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그 서초구청장이 굉장히 야심차게 발표를 했던 사업으로서 이제 한동안 뉴스 메인을 차지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또 건물, 빌딩을 중개하시는 분들도 이제 빌딩을 매매하기 위해서 이런 이슈를 많이 쓰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양재 IC를 중심으로 여기 보시면 삼성, LG, KT연구, LG전자, 현대자동차 연구센터 등 이 R&D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이 양재 IC를 R&D 전략 거점으로 삼고, 그러면 양재동 일대를 이른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전략 거점을 상호 보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 11월에 양재 IC를 중심으로 양재 AI 미래융합 혁신특구, 네,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양재 AI 융합혁신특구가 지정되었고, 관련 산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와 그 인접한 양재동의
혁신특구를 지원하는 양재 ICT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남구에서는 서초구에서 양재 ICT 특정개발지구를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보통 포이밸리라고 불렀던 이 지역도 같이 좀 지정을 하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구로 지정되면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길래 지정을 하려는 것인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앵커 시설 구축 및 운영 계획, 두 번째로는 기업 활동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심 인프라 개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앵커 시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 대상지 내에 성장 거점 조성 및 거점 중심 공간 공유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 성장 지원 센터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의 교육을 위한 강남 워크브리지 센터, ICT 기업 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개포 4 복합문화센터의 교육 및 창업 지원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역 내 이러한 앵커 시설들을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의 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강남 창업펀드 이런 것들처럼 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투자 유치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해주겠다는 거죠. 기업들이 자금도 받고 투자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같이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기보다도 지역 내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있는 입주 기업들의 직원들이 조금 더 생활하기에 편안한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업을 좀 살펴보면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육시설 조성, 그 다음에 보도정비가 뭐죠? 길이죠. 길을 이제 좀 드러내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하겠다. 보행 가로 환경 개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부동산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축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강남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큰 틀에서 벗어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알아보면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강남구에서 지정한 권장 업종, 그러니까 ICT 관련 업종이겠죠. 그런 것들을 그 건물을 지을 때 업종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일정 요건, 그러니까 건물의 연면적의 50%인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같은 것을 최대 120%까지 이제 완화를 해 준다는 겁니다. 30에서 30 미만 20%인 경우에는 105 정도가 되는 거겠죠. 조금 크진 않지만 절반 이상이면 무려 120%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ICT 업체들의 입점을 유도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떤가요? 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 부동산 활동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데는 다소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기업 지원 정책에도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파격적인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건축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도 가령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업종 제한을 걸어둬야 되는 건데, 이 업종 제한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특정 업종만 들어올 수 있게 제한을 해두면 공실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은 더 지을 수 있을지언정 투자자들의 공실 리스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얻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개포 사동에서 추진 중인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엔 좀 다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분명 개포 사동에서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려고 강남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4개 구역, 1, 2, 3, 4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좀 진행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1구역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신속통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2구역의 경우에는 모아타운을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4개 구역 중 가장 이제 진행 속도가 빨라서 서울시 심의까지 올라갔는데, 안타깝게도 2024년 5월 13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탈락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대상지 내에 기반 시설 여건이 양호했다. 그러니까 도로도 괜찮게 잘 뚫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 안에 근린 생활 시설의 비율이 약 41%로 높아서
사업성이 떨어진, 그러니까 사업의 실현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으로 최종 탈락이 된 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이 안에 단독 건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단독 건물들이 많고 단독 건물주들은 보통 재개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죠? 내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월세도 따박따박 나오고 즉 땅값도 오르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모아타운 한다고 해서 건물주가 아파트 뭐 한 채, 뭐 많아야 두 채 받는다고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되기 때문에 보통은 건물주들은 반대들을 많이 하십니다. 4구역의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 모아타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도로 지금 파악은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4개의 구역에서 확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기업을 모으는 겁니다. 기업을 모으는 거. 모아타운은 사람을 모으는 사업인데요. 이 두 개의 사업이 좀 충돌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개포 사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저희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개포 사동 일대가 나중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다고 하여도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에는 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모아타운이 실현되는 게 어떻게 보면 거기 계신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나 집합 건물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앞서 3구역의 예에서 같이 단독 건축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될 수도 있죠, 물론. 지금까지 이 개포 사동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봤을 때 해당 사업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은 좀 투자하기에 괜찮은 지역들을 찾아보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러한 좀 아쉬움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이 지역을 좀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여부를 좀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